오늘의 4위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얼굴이 보이죠? 예, 마이크를 들고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6년 만에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오늘 펼쳤습니다. 의원들, 당협위원장 총동원령을 사실상 내렸는데 그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00년간 쌓아온 자유와 번영이 100일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정치 특감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이리저리 날뛰면서 죽는 줄 모르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지금 멈춰 서 있는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합니다. 예, 성추인 부장. 예. 오늘 국민의힘에서 추산한 바로는 한 7만 명 정도가 대구역, 동대구역 앞에 모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거의 한 6년 다 돼서 장애 투쟁, 장애 집회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치 공작, 독재 음모, 사법 파괴에 대해서 공세를 펼치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재개시키도록 만들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거야말로 헌법을 유린하려는 의도 아닙니까? 어떻게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대통령의 이 불소추 특권,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린 것을 왜 야당 대표라고 해서 그것을 본인들이 재판을 재개시키겠다는 저런 선언적 발언을 하는지 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 모습을 보고 계신데 피켓을 들고 온 분들이 계시네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실 피켓, 개인 피켓을 금지했다라고 지금 집회 전에 알려졌었는데 그 이유가 아마 나오는 분들이 뭐 혹시나 윤 어게인 이런 피켓을 들고 나올까 봐 그런 것들을 금지하셨다. 지금 보면 여기 앞에서는 그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얼굴이 저런 깃발이군요. 결국 나왔네요. 그러니까 뭐 저런 것들을 뭔가 좀 우려해서 금지하도록 한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나와버린 것이 지금 그 사실상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격을 위해서 그런 장외 투쟁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저 나와 있는 분들의 마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억울한 지금 파면을 당한 것이다. 복귀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 다 같이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보실 때는 이거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불복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전하고자 있는 메시지가 사실상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국민들 저기 함께 나와 있는 보수 지층의 다수가 여전히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면은 저것이 과연 그냥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만 들릴 것이냐. 사실상 탄핵 불복, 헌법 불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런 장애 집회가 힘을 얻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에 대한 제대로 된 압박, 실효적인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받기에는 윤석열 어게인 같은 메시지를 함께하는 사람들과 저런 집회를 해서는 국민 다수가 저게 동조해주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애 집회를 앞으로 계속할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과연 국민 다수의 이 지지를 얻는 장애 집회가 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불투명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광진 대변인, 예. 지금 보니까 저희가 명단을 한번 확보해 봤더니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한 80명 가까이 정도가 오신 것 같아요. 뭐 한 20 몇 명은 빠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만큼의 동원 충분한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이런 장외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대하거나 좀 주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한 거죠. 뭐 주말 일정이고 또 대구라는 지리적인 한계도 있고 그래서 107명 가운데 80명 넘게 참석했으면 또 더군다나 이 각 당협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 추산으로 7만 명 정도가 왔다고 하는데 예.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지만 사실 2월 8일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시 이루어지는 탄핵 재판의 부당한 절차와 관련해서 항의를 했었던 바는 있었죠. 더 많은 분이 왔었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장외 집회, 더군다나 5년 8개월 만에 있는 장외 집회로는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내에서는 절대 소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물리적, 법리적 방법으로 민주당의 이 일방적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을 환기시키는 차원, 특히 최근에 민주당이 일삼고 있는 사법권에 대한 독립 침해, 내란 특별재판부라든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또는 사퇴 요구,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라는 식으로 반헌법적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삼권 분립의 의미를 누구보다 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군림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만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인다면 비록 소수 정당이긴 하지만 충분히 법리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검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김진욱 대변인, 이 장외 집회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 직전에 있었던 민주당의 여러 차례 있었던 장외 집회도 시민들이 처음엔 좀 참여하다가 중간중간에 시민들의 참여가 좀 적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 것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피켓을 들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저런 장외 집회가 좀 더 동력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국민 공감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저런 집회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런 집회로 국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저는 좀 매우 회의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대선이 끝나고 100일이 지났습니다만 어떠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환골탈태를 하긴 했습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을 포기하긴 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장외로 나간다? 그리고 저 자리에 지금 일반 국민들의 모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 대구 집회는 지금 국민의힘이 당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려서 당원들 집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각 지역위원장들에게 인원 동원 인원수를 할당을 줬고 참석자의 명단을 적어내게 하고 그리고 사진 인증 사진까지 찍어서 중앙당에 보고하게 만들었잖아요. 저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일반 국민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당원들 아닙니까? 저런 상태에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의 으쌰으쌰가 과연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어떻게 모아낼 수 있겠는가? 2019년도에 장애 집회 때에 그때 구호가 뭐였냐 하면 독재 타도 헌법 수호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020년 총선에서 총 103석밖에 못 얻는 참패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구호가 뭔지 아세요? 야당 탄압 독재 정치입니다. 이 구호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지금 예.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국민들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방향으로 국민의힘을 그 방향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 변화하는 것, 그리고 사과하는 것, 이런 것만이 국민의힘에게 유일한 희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